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라디오 닥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남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암과 식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암세포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 중엔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식단 관리를 병적으로 엄격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아예 끊고 야채나 즙만 드시며 암세포를 굶기겠다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소개할 청취자 사연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 선생님, 저는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항암 치료는 잘 끝났지만 혹시라도 재발될까봐 무척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본 영상이나 지인들 말을 듣다 보면 탄수화물이 암세포의 먹이라더라. 그래서 암세포를 굶기려면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흰 쌀밥도 거의 안 먹고 빵이나 면은 아예 끊은 지 오래입니다. 당이 높은 과일도 먹지 않고 있고요. 고기도 무조건 안 먹고 풀만 먹다시피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걱정하지만 암을 한번 겪고 나니 다시 아플까봐 두려워서 이렇게라도 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오히려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빈혈도 생기고 근육량도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암세포를 굶기려다 정작 제 몸이 먼저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암세포는 진짜 탄수화물을 먹고 자라나요? 탄수화물을 끊으면 정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제 몸이 먼저 나빠질까요? 그렇다면 어떤 탄수화물은 먹어도 괜찮고 어떤 건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암 치료를 마친 뒤에도 식단에 극도로 민감해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먹고 암을 이기고 싶을 테니까요.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식단. 언뜻 들으면 과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암세포도 사람 세포처럼 탄수화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다고 해서 암세포만 굶주리는 건 아닙니다. 정상세포도 같이 굶주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중 탄수화물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게 되면 몸은 저장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끌어다 에너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 에너지 생성은 정상세포에는 가능하지만 암세포는 그렇게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암세포를 굶기기 위해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케톤식이나 저탄고지 식단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나이와 상태에 따라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중이거나 회복기에 있는 환자분이라면 면역력이 매우 중요한데 탄수화물 섭취를 무조건 줄이게 되면 에너지 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탄수화물이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어떤 건 암세포를 더 자라게 만들고 어떤 건 오히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식단에서 정말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은 무엇이고 꼭 챙겨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지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내가 먹는 밥 한 숟갈, 간식 하나,
이 모든 게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스크립트에서는 암세포를 자라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건 가공된 상태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흰 쌀, 흰 밀가루, 설탕 같은 것들이죠. 특히 설탕은 단일 포도당 구조로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나올 때 함께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IGF-1,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1이라는 물질이죠. 이 IGF-1은 우리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자극하는데 문제는 암세포에도 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즉, 정제 탄수화물은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IGF-1을 통해 성장 신호까지 보내는 이중적인 자극을 주는 셈이죠.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도 이런 상관관계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은 당지수가 높은 식단을 장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유방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이 각각 1.4배, 1.3배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지수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이고 이런 음식일수록 암세포가 좋아하죠. 대표적인 고당지수 음식은 백미, 흰빵, 케이크, 설탕음료, 감자튀김, 그리고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면 종류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식단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빨리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때문에 혈당이 급속도로 떨어질 때 우리는 다시 허기짐을 느끼고 또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되죠. 결국 악순환입니다. 탄수화물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섭취가 지속되면 체내 이슐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이는 대사증후군, 당뇨병, 그리고 각종 암의 발생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 13대학 연구팀이 2018년 영국 의학저널 BMJAR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암 발생 위험이 최대 12%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식품에는 과자, 음료,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 냉동식품, 가당 요거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들은 당뿐 아니라 트랜스지방, 첨가물, 보존료, 색소 등 다양한 유해 성분이 들어있고 이 역시 암세포를 자극하거나 면역을 저하시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설탕, 그 자체입니다. 설탕이 직접 암세포를 만든다기보다 설탕은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염증은 세포 변형과 돌연 변이를 일으켜 암 발생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은 설탕을 포함한 단순당 섭취를 줄일수록 암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역학적 연구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해되시겠죠? 정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음식이 아니라 암세포를 키우는 성장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의 질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탄수화물과 항암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정상세포에 힘을 주는 최고의 음식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암세포를 키우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반대로 우리 몸의 세포를 살리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최고의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제되지 않은 좋은 탄수화물, 즉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지수가 낮은 식품들이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미, 귀리, 보리, 통밀 같은 통곡류입니다. 이 곡물들은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현미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의 염증 유발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식이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한 공기 분량의 현미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과 위암의 위험도를 15%가량 낮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식품은 채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칼라푸드로 불리는 색이 진한 채소들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당근, 비트, 양배추, 적양파, 가지 같은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퀘르세틴, 인돌삼 카비놀 등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유전자 복제 능력을 떨어뜨리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여러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암연구소 AICR에서는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주 4회 이상 섭취할 경우 폐암과 위암의 발병률이 20% 이상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마늘과 양파도 항암 음식으로 손꼽히죠. 이들은 알리신이라는 유기 유황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면역 세포를 자극하고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생으로 다진 뒤 10분 이상 두고 먹으면 알리신의 생리 활성도가 더욱 높아지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식품군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당분이 있으니 무조건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함께 작용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줍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 사과, 배, 자몽, 토마토 등이 좋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암세포의 혈관 신생을 막고 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열을 가했을 때 흡수율이 올라가니 조리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밖에도 버섯류도 암 환자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표고버섯, 느타리, 영지, 상황버섯 등은 면역력 향상과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먼저 샐러드나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 게 혈당 피크를 줄이고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의 성장 환경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공되지 않은 음식, 즉 전체 식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곡물은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 과일은 착즙 주스가 아니라 통째로, 채소는 삶거나 데쳐서, 그리고 가능하면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소금과 기름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식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병이 아니듯 이겨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은 궁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이런 식생활을 가족과 함께 실천할 때 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들도 함께 호전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식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상 식단에 적용할 수 있을지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암 예방 요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암세포를 굶기고 우리 몸을 살리는 식재료들을 활용한
추천 요리 몇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와 버섯을 넣은 채소 볶음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브로콜리, 양파, 표고버섯, 당근, 올리브유,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마늘입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두고 표고버섯과 당근은 얇게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다가 채소들을 넣고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줍니다. 이 요리는 칼로리는 낮고 항산화 성분은 풍부하며 특히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현미밥과 당근 채소죽입니다. 현미를 불려서 부드럽게 죽을 끓이고 그 위에 당근과 애호박을 곱게 다져 넣습니다. 물론 기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소금도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당지수 곡물이기 때문에 암 환자뿐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식사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암세포의 분화를 막아주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만든 채소죽은 입맛 없는 날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통밀또띠아 샐러드 랩입니다. 통밀또띠아에 아보카도, 토마토, 양상추, 구운 닭가슴살, 그리고 삶은 병아리콩을 넣어 말아서 먹는 방식인데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세포막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이 요리는 한 끼 식사로 간편하면서도 영양 밸런스가 매우 뛰어난 조합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세 가지 요리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재료도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맛까지 살릴 수 있는 식단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건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릴 것인가 혹은 내 몸에 상처를 남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암을 이기는 식사란 특별하고 고가의 식재료가 아니라 꾸준히 지켜나가는 올바른 습관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조리 방식을 피하고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꾸리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바꾸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암 환자는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지고 가족은 만성 질환에서 벗어나고 아이들은 건강한 혀를 갖게 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음식은 오늘 저녁부터라도 바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 드셨을 텐데요. 꼭 실천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과 나누었던 말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 치료의 반은 끝난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밥상, 건강한 식단, 그리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라디오 닥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